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올여름 프리시즌 일정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일정까지 확정된 가운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 출신 공격수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리는 테디 셰링엄이 새로운 시즌에 토트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극대화해줄 수 있는 진짜 9번 공격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의 최적의 공격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후보로 아이반 토니를 지목했습니다. 토니의 어떤 면이 셰링엄의 추천을 받게 된 요인인지, 토트넘이 실제로 토니를 영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영국 현지 언론의 이적설 최신 보도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디 셰링엄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매디슨 선수가 지난 시즌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장점을 최대치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전방에서 기준점이자 버팀목,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진짜 9번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의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아이반 토니를 올 여름에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히샬리송도 에버튼 시절이나 와퍼드 시절에는 측면을 기반으로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투톱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스트 플레이를 함께 활용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지 9번 최전방 역할의 타겟형으로 최적화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히샬리송이 아닌 다른 공격수를 최전방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 것인데요. 실제로 본인도 최전방 공격수 출신인 셰링엄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잘 맞는 선수, 굿핏이라고 얘기를 했죠. 테디 셰링엄이 토트넘이 올여름에 영입해야 할 완벽한 스트라이커를 꼽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셰링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여름에 아이반 토니를 영입해서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의 번창,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능력이 더욱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선수를 찾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올여름에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여름에 해리 케인을 매각한 이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을 이끌 공격수를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맡게 됐고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함께 넣은 득점 기록이 28골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우승컵을 노린다거나 내지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골이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야 사실 이미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로 주전으로 쓸 정도로 검증이 됐지만 이 새로운 9번 전문 9번 공격수의 영입이야말로 토트넘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토트넘이 꽤 오랫동안 아이반 토니와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토니라는 이름이 생소한 이름은 아닌데요. 브렌트포드가 올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이적을 추진할 것이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 주춤한 성적 속에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잔류 이상의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리빌딩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토니를 내보내고 그 자금으로 팀을 재정비할 기회다라는 내부 판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셰링엄은 아이반 토니가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잉글랜드 대표 스트라이커로 현재 유로 2024에 참가 중이기도 한 토니가 토트넘의 공격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이유, 그리고 손흥민과 매디슨 같은 선수의 번창에 도움이 될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에는 센터 포워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제대로 된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프로퍼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즉 스트라이커 역할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본인의 최고의 위치가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과 같은 스트라이커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9번 자리, 최전방 자리에 둘 수는 없으며 제임스 매디슨에게도 공격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공을 뿌려주는 선수, 침투하고 슈팅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에게는 이 중심점을 통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고 또 상대가 밀집 수비를 구사할 때도 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료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반 토니의 클래스에 대해서 테디 셰링엄은 첼시, 아스널, 토트넘 등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첼시와 아스널도 스트라이커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토니가 이런 팀들에 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셰링엄은 개인적으로 토니는 현재 토트넘에 가장 잘 맞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첼시와 아스널의 현재 선수 구성 상황이나 또 필요로 하는 선수로서의 공격수로서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사실 아스널은 하베르츠가 가짜 9번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은 전방에서의 골을 넣는 부분들 또 연계 플레이의 부분들을 높게 필요로 하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골을 아주 잘 넣는 선수가 필요한 최전방의 상황인데 토트넘은 정말 이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전술적으로 9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물론 토니가 다양한 자질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게 바로 9번 포스트 플레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셰링엄은 토트넘이 토니를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토니가 어떤 팀에 가더라도 매우 중요한 9번으로서의 리더십 자질, 뭐 이게 주장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9번 자리에서 전술적인 리딩을 할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이죠. 브렌트포드에서 뛰면서도 최전방 라인을 잘 이끌고 전방 압박도 하면서 항상 골키퍼를 괴롭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성향과도 부합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의 이제 각 포지션별 선수 방출, 영입, 또 잔류 뭐 이런 선수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또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했는데요. 공격수 포지션의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분야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크로아티아의 베테랑인 이반 페리시치는 이미 뭐 본인의 이제 친정팀이죠, 하이둑 스플릿으로 임대를 갔지만 이번 달에 토트넘과의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면서 영구적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며, 3년 전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입지를 다지지 못한 스페인의 유망주였죠. 브라이언 힐은 꾸준한 출전을 위해서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좌절했던 마노루 솔로몬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신중하게 살펴볼 거라고 하지만 프리시즌 기간에 합류를 해서 좀 회복을 해서 경기력을 점검해보고 경기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면 대안을 영입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을 검토하겠다. 근데 몸 상태가 잘 회복이 된다면은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뛸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잔류할 수 있는 선수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유스 출신의 공격수인 트로이 페롯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토트넘에서 최전방 역할을 맡기에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 여름에 완전히적으로 팀을 떠날 것이다라고 예상했고요. 또 다른 유망주인 데인 스칼렛은 한 시즌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유로파 리그를 참가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유로 뭐 각종 컵대회와 비중이 떨어지는 경기에 출전 기회를 얻고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영입을 한 아르헨티나 청대 출신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는 더 많은 출전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임대 이적을 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21세 이하 팀에서 무려 32골을 폭발시킨 새로운 유스 출신 유망주 윌 랭크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을 함께 지켜보면서 좀 점검을 할 거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토트넘의 1군 경기를 뛰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2부 리그,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중하위 리그, 일부 리그 팀에 임대를 보낼 생각이다. 완전 이적은 시키지 않고 임대를 보내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1년 더 임대 계약을 맺는데 합의를 했죠.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이나 사타구니 부상, 햄스트링 부상 문제 속에서 31경기 출전 12득점 4도움으로 그래도 입단 이후 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브레넌 존슨, 데안 쿠루세스키가 모두 남는다. 즉 베르너, 히샬리송, 손흥민, 존슨, 쿠루세스키는 확실하게 다음 시즌을 함께하는 선수입니다. 존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입단 시즌에 15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는 8월에 17살이 되는 유망주 유스 출신의 또 다른 기대주인 마이키 무어도 이번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군 팀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를 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달 호주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투어를 가졌을 때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이 호주까지 가서 거의 개인적인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 뭐 직접 공격수 영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요한 랭 디렉터가 부임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키, 페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리고 볼로냐의 요슈아 지르크제이, RB 라이프치히의 로이스 오펜다, 스포르팅 리스본의 빅토르 요케레스 같은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을 스카우트를 보내서 확인을 했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즉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확인이 된 것이죠. 다만 이 선수들이 여러 팀들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면이 중요한데요. 우선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도 원하고 있는데 무려 8,500만 파운드, 거의 1억 유로 가까운 바이아웃 조항이 걸려있다 보니까 너무 비싼 영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몇몇 선수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빅토르 호키, 이 브라질 유망주가 이제 정리 대상에 오르면서 토트넘과도 연결되고 있지만 이 선수는 조금 이제 검증이 필요한 자원이고 토트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자원인지가 물음표입니다. 세비야의 모로코 공격수 유세프 엔네시리도 언급되고 있는 선수지만 토트넘보다는 다른 팀, 뭐 맨유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다른 팀이 좀 더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슈투트가르트의 세르주 기라시 같은 경우도 토트넘과 웨스트햄 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바이아웃 조항이 1,500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릴의 캐나다 대표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스 역시 이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토트넘과 연결되어 왔던 선수인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다르메시 세스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토트넘이 이제 조너선 데이비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데이비드가 무엇보다 현 소속팀인 릴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릴 회장 역시 실제로 데이비드가 올여름에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또 측면 공격수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윙어로는 조금 이제 미래를 내다본 영입이겠죠. 베르너도 일단 1년 임대를 좀 연장을 한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면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에 선수라든지 또 구엘라 같은 라이트백을 렌에서 토트넘이 데려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릴리시와 메디슨까지 탈락시키며 유로 2024의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이 됐던 에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을 기반으로 하는 선수다 보니까 물론 왼쪽과 세컨드 톱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토트넘이 지금 풍부하게 선수 자원을 갖고 있는 포지션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스포르팅으로 이제 이적을 시켰던 유스 출신의 기대주인 마커스 에드워즈는 35%의 세일 온 조안이 있다고 하니까 영입을 다시 한다면은 굉장히 유력하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의 유로 2024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틀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1살의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또 최근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아웃 금액이 4,650만 파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유럽 최고의 팀들이 달려들 거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니코 윌리엄스는 아직까지는 아틀레틱 빌바오에 남아서 팀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틀레틱 빌바오가 이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 현재 공격 라인에 히샬리송, 손흥민, 베르너, 존슨처럼 측면과 전방을 오가는 선수, 심지어 클루셉스키까지도 시즌 막판에는 최전방에 배치가 됐을 정도로 측면 전방을 모두 오가는 다양한 멀티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고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최전방 9번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올 시즌에는 새로운 이제 공격수를 좀 많이 영입을 할 것이다. 전방 자원 그리고 측면과 전방을 오가는 자원들을 두루 영입을 해서 유로파리그에도 사실은 우승을 목표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톱을 쓰잖아요. 이 3톱의 2배수가 아닌 3배수의 선수를 구축할 정도의 영입을 추진하고 또 유스도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토트넘의 계획이라고 골드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이적설과 맞물려서 분석해보면요, 히샬리송이 일단은 팀에 남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자리를 볼 수 있으며 스칼렛도 기용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는 히샬리송, 손흥민, 스칼렛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니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샬리송, 스칼렛이 백업 자원이고, 토니가 온다면 토니가 중앙 공격수의 1옵션이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 당연히 왼쪽 측면의 1옵션은 손흥민 선수이고, 그 백업이 베르너인데 에제의 영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에제도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왼쪽과 또 2선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에제가 올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뛸 수도 있겠지만 공미 자리로 내려간다거나 오른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3명이 전방에서 좀 다양하게 부지런한 움직임, 풍부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존슨과 클루셉스키는 분명히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다 보니까 다른 위치에 갔을 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클루셉스키는 최근에 오른쪽으로 뛰는 것보다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로 에제가 간다거나 솔로몬을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토니가 못 오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에제가 왼쪽, 존슨이 오른쪽이 될 것 같고, 토니가 온다면은 에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갤러거의 영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메디슨이 이전보다 조금 한 칸 내려간 8번 역할을 하고 에제가 10번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사르, 특히 스킵까지 남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추가적인 영입이 있기보다는 에제와 메디슨이 2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그 뒤를 커버하면서 스킵까지도 그 뒤를 커버하는 자원으로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탈리아의 수비 유망주인 레온이라든지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의 유망주인 아치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토니의 영입이 유력하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는 영국 기자죠.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지금 첼시가 이미 조너선 데이비드 영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데려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세르주 기라시도 아스널과 첼시가 영입 전경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독일의 또 유력한 기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현 시점에서 토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영국의 각종 보도와 믿을 만한 보도들을 봤을 때도 아직 토트넘이 토니에게 입찰을 하진 않았지만 7월 프리시즌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돌입되고 나면은 또 유로 대회를 맞춰야 되니까 토니와 협상을 할 것이고, 토니도 아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토니의 주가가 한참
한참 올랐던 때가 2022-2023 시즌이죠. 뭐 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때 배팅 징계 논란이 나왔고 실제로 6개월 가까이 배팅 징계를 받게 되다 보니까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반년 가까이 시즌을 이제 뛰지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기록은 좋지 않고 또 여러모로 경기 감각도 떨어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후반기에 뛰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2022-2023 시즌에 월드컵을 앞두고 이 토니가 케인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될 수 있다라는 컬럼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샘 블리치가 공개했던 바가 있는데 아이반 토니가 여러 면에서 이제 케인과 비교될 수 있는 선수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2023년 3월 기준에 이제 경기까지의 기록을 기반으로 비교를 한 것인데 토니 선수가 득점도 굉장히 많이 올렸죠. 케인이 그 시점에 20골, 토니가 16골이었는데 전방에서 볼 터치도 뭐 비슷한 수준 1000개가 넘었고 빅찬스 창출, 득점에 거의 확실시되는 기회를 만든 것은 오히려 토니가 10개로 9개의 케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득점 기회 창출 능력이 더 높았다. 그리고 미들 서드 지역에서 공을 따낸 것도 케인과 같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와서도 경합을 해주고 공격 지역에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낸 기록은 17번으로 케인보다 많았고 또 스루 패스를 완벽하게 연결한 기록도 5회로 같았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이 토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링크업 플레이, 마무리 능력, 박스 밖에서의 타이밍과 인지력 등 모든 면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도 토니가 2022-2023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만능이다. 케인을 연상케 한다고 했거든요. 전방위적 플레이, 즉 공격수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전술적인 특성이 바로 이제 토니가 케인이 떠난 이후에 토트넘에 아주 잘 맞는 선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러면서 물론 케인만큼의 창의성과 경기 조율 능력은 없지만 대신 토니는 전문 공격수로서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케인보다 뛰어난 선수로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는 살리바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10번을 모두 이기는 그런 기록을 남겼고 아르테타 감독까지 찬사를 보낼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는 과정에서 이런 공중볼 경합 능력과 이 몸싸움 능력은 토니를 중심으로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메디슨도 활용할 수가 있다. 게다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다. 토트넘의 약점 중에 하나 세트피스 기회를 잘 못 살린다는 것인데 코너킥이든 프리킥에서의 크로스든 혹은 직접 프리킥을 차는 능력이든 다양한 면에서 토니가 정말 이 세트피스 기회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2022-2023 시즌 세트피스에서의 기대 득점 최고를 기록하면서 넣었든 그렇지 않든 세트피스 상황에는 항상 골이 될 만한 상황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 5골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토니가 토트넘에 온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토트넘의 공격 상황의 포진도를 통해 보시면요. 토니가 최전방에서 이렇게 수비를 끌어주고 버텨주고 연계해주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인버티드 풀백으로 옆자리로 올라오는 투톱처럼 형성하는 우도기가 올라갔을 때 손흥민 선수는 측면과 또 하프 스페이스와 이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메디슨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에제가 합류하고 공미 자리가 아닌 메디슨이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과 에제가 이선에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르의 자리에 에제가 들어가면서 혹은 에제가 메디슨의 자리로 가고 메디슨이 저 사르의 자리로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도기와 토니의 조력 속에서 더 활발하게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토니가 올 경우 물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만 넣던 때보다는 득점 자체 문전 근거리에서의 득점 기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전에 잘했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최전방에서 압박하고 스프린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이제 득점할 때 슈팅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토트넘 선수단 현재 휴가 중인데요. 유로 2024 대회가 끝나는 대로 이제 바로 프리시즌 첫 경기 일정이 시작됩니다. 유로 2024 대회가 끝나는 7월 중순께에 토트넘 선수단이 이제 훈련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7월 18일에 스코틀랜드 클럽 하츠와 한국 시간 새벽 3시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7월 20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 치릅니다. 7월 22일에 아시아 투어를 위해 일단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7월 27일에 빗셀 고베와 도쿄에서 경기를 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7월 31일 밤 8시 팀 K리그와 경기, 8월 3일 밤 8시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르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홈 개막전인 에버튼과의 경기는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8월에는 이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어떤 팀을 언제 상대할지에 대한 정보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에는 꿈꾸던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그를 위한 최고의 조력자를 얻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될지에 대한 최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